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법원 앞에 나와 있어요. 법률과 관련한 내용들, 이슈들일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저도 당했습니다. 너무 쉬운데. 정답! 사기! 맞습니다. 뭐 무슨 사기 당하신 거예요? 저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금액대가?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오늘 자문 좀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기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 그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법무 사무실에 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익숙한 얼굴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주제가 예. 사기예요. 예. 사기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고거래 사기는 사실 제 친동생도 당했고 지금 카메라 잡고 계시는 우리 PD님도 100만 원인데 경찰서에서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형적인 요즘에 이제 신종 사기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익명성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신문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검거하기도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 저희들한테 문의라도 한번 해보시지 너무 안타깝네요. 자세한 거는 우리 저기 김도균 변호사님한테 한번 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PD님 앞으로는 법률 자문을 좀 구하세요. 알겠죠? 따라오세요. 도대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며 수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사기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까지 또 변호사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사기당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기죄라는 게 결국에는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 거예요? 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러나 피해액의 규모와 가중 감경 요소에 따라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기망 행위,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중고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저희 PD님이 이거 당하셨거든요. 네. 요즘은 중고 플랫폼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돈만 받고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거나 또는 설명과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네. 또 안전거래 링크라고 해서 가짜 사이트를 보내거나 네. 그런 경우가 좀 흔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예전처럼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신저, 어플, URL들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좀 많은데요. 네. 검찰이나 경찰, 금융기관, 심지어 뭐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서 뭐 공포심을 주거나 급한 네.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인증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세 사기입니다. 근데 전세 사기는 뉴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만큼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계약할 때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다음에 돈을 받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법이 바뀌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사기범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강화시켜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피해액이 큰 경우를 뭐라고 하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흔히 이제 특경 사기라고 부르는 특경 법은 사기. 예. 특경 사기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일반 사기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5억 원이요? 예, 최소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엄히 다루기 위해 법이 강화한 것인데요. 네. 이 법이 적용되면 기본 형량 자체가 훨씬 무거워지고 피해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기를 당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기를 당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
통장 기록, 문자 메시지, 가능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꼼꼼하게 갖고 있어야겠네요. 네.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증거가 나중에 고소할 때 또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 확보. 예.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피해자가 경찰서나 네.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 접수를 합니다. 이때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경찰은 이제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를 추적하는 이제 계좌 추적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의 위치 또 범죄 규모가 파악되게 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네. 이제 경찰은 수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정식으로 기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사기꾼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아보니까 돈 다 쓰고 없다.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사기범이 돈을 이미 다 썼다고 해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피해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핵심은 고소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 범인의 남은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직후에 민사로 재산 조사를 해서 부동산, 계좌, 차량 등을 파악한 다음에 가압류 신청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법원에서 이제 승인을 하면 범인의 재산이 동결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기 안 당할 수 있게 예방법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네. 무조건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안전거래 시스템. 예. 네. 돈을 먼저 보내는 것은 위험하니 꼭 네. 안전장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 계약은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요즘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계약이 이제 깡통 전세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대로 된 계약서와 이제 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문자로 의심스러운 신뢰할 수 없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현실 없는 과도한 수익 약속이나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투자 권유는 모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감언이설에 속으면 이제 큰 돈을 잃으실 수 있으니까 네. 뭐 꿀조건 이런 말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라이프에 플러스가 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